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예산결산위원회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생활환경국장이신 우리 김낙래 국장님, 이번 상임위원회가 공직생활 이제 라스트 상임위원회죠? 네. 네. 그동안 본인은 알기를 39년 정도 되셨나요? 지금 39년째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때를 한번 나오셔서 한번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가가지고. 사실은 오늘 찾아봤어요. 오래 다닌 것 같긴 한데 얼마를 다녔나 하고 찾아보니까 지금 39년째더라고요. 공로연수 하면은 40년, 3달 부족한 40년 되는 기간을 공무원 생활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짧은 시간 같은데 세모로 해보니까 그렇게 긴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86년도 이제 당진에서 시작돼서 중간에 이제 대전 중구청, 남편이 여기 직장 선화동에 있어가지고 옮겨오게 됐어요. 그래서 중구청 저 밑에 아주 허름한 구청이었을 때 도착해서 제일 먼저 갔던 데가 중촌동. 중촌동, 목동에서 동 근무도 많이 했고 또 구청에서 이제 또 많은 세월을 보냈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죠. 모든 일에 이제 일단은 주민들, 저는 원래 공무원 시작할 때부터 전 86년도니까 고향에서 시작했고 고향 주민들과 같이 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게 익숙해가지고 여기 중고 와서도 그렇게 주민분들하고 모든 걸 같이 상의하고 했더니 진짜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40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우리 조직이 워낙 또 조직이 좋은 조직이다 보니까 항상 뭐 선배가 있었고 동료가 있었고 후배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잘 이렇게 오랜 기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의회도 보니까는 2번 3년 있었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과도 이렇게 많이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같이 근무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그래서 더 의원님들이 살갑게 느껴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긴 세월 그래도 큰 대과 없이 이렇게 퇴임을 이제 앞두고 있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저가 뭐 혼자 있었던 건 아니겠고 이렇게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막 넘쳐나고 있어요, 요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제 계속 대전에 오면서 태평동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지역 살면서 태평동에 뿌리 내리고 살면서 지금 그래왔듯이 뭐 자리는 떠나 있지만 우리 중구에 뭔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찾아서 하려고 하고 중구 발전을 위해서 조그마한 기여도 할 수 있다 하면은 제가 앞장서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현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무사히 마치고 갈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과도 첫 인연이 본 의원이 목동 2008년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할 때 그때 6급으로 목동을 오셔가지고 그때 처음 뵀어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출 부분에 설명자료 11페이지 사업 명세서 479쪽 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자동차 진단기 이제 예산이 이제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 점검 행사의 전문적인 이제 차량 점검을 위한 자동차 진단기 이제 구입 예산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그 업계에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죠. 예. 와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자동차 진단기를 혹시라도 갖고 계시지는 않나요? 갖고 와서. 요즘은 이렇게 이제 편하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진단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갖고 계시대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갖고 와서 할 수 있는 생각은 안 하시는데요. 예. 워낙 당신의 여부하고 관련된 그런 예. 기계고 이게 이제 전자기계이다 보니까 우리 이 사업 하는데 갖고 와서 하시기에는 힘들다 그러니 니네가 좀 한번 구입해 보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있으셨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종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그런 기계까지 갖고 와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시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진단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의향이 이제 말씀을 하셨겠죠. 네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아마 작년부터 혹시 이제 미리 그분들의 말씀이 없으시는지 이것은 우리가 본 예산에 좀 세워서 본 예산에서 좀 이런 자동차 진단기를 하나 좀 2대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이제 본 예산에 좀 올렸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바로 이제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의원님께서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이 진단기 관련해서 네. 이게 이제 1년에 2번 쓰는 거죠? 1년에 한 번 쓰는 겁니다. 일단 행사는 추석전 추석에만 하는 예, 거죠. 하루. 설날은 안 하고. 예, 구정 때는? 설날은 안 하고 지금 추석 때? 그동안은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예. 이제 추석 때만 쓰겠다. 예, 추석 때 지금 한 번 근데 하는 이제 1년에 행사입니다. 한 번 쓰는 걸로 생각을 한다면은 네. 저희들이 자산으로 구입했을 때 이제 이 활용도를 봤을 때 비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무상 점검하는 행사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검사 항목들이 이제 유관 검사가 좀 많이 있잖아요. 이제 타이어 공기압이라든가 뭐 오일 상태 점검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 되면서도 상당수 이제 일정 시간대에 차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밀려 들어오는 상황이고 이제 이 진단기를 도입을 했을 때에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뭐 배출가스를 본다든가 뭐 엔진 상태까지 점검을 하고 이 진단기를 했을 때 이제 전자 시스템까지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에 이제 혼잡도라든가 또 이제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그 자동차 대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이제 이 세금으로 예산을 씀에 있어서의 이제 주민 혜택도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과연 이제 전체 우리 주민 수를 봤을 때 이 진단기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주민 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 혜택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전자기기란 말이죠.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쓰고 나서라도 이제 후에 우리가 시스템 업데이트라든가 유지 관리 비용이 또 발생을 한단 말이죠. 이 기기라는 것이 뭐 계속 써서 고장이 나는 게 아니라 이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그냥
쓰고서 넣어놔도 다음에 사용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들도 컴퓨터도 뭐 퇴근할 때 끄고 갔는데 정상적으로 썼던 게 다음날 켰을 때 문제가 일으킨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 요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저희 직원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이 기기에 대해서 이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께서 이제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기계를 가지고 오시는 거에 꺼려 하신다고 하면은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이제 유관기관들하고의 협조를 통해서 한번 그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무상점검 캠페인 같은 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국장님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신 다음에 좀 이거를 논의를 다시 한번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지금 현재 진단기를 구입하면은 그동안 저희 판단으로는 그랬어요. 점검할 때 두 라인으로 해서 두 라인을 두고 했는데, 이 진단기를 구입하게 되면은 일단 한 라인을 더 두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구입하려고 한 게 이런 간편한 진단기도 있더라. 요거를 이제 얘기를 들었고, 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우리 카센터에서도 다 그렇게 진단기로 하지, 뭐 그냥 뭐 이렇게 소모품만 갈아치고 이러는 것 갖고는 여기까지 와서 받을 메리트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어차피 행사하는 거 2003년부터 우리가 이 행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계속해서 이 엔진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내부 점검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계속 얘기했음에도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지를 몰라가지고 못했던 건데, 이렇게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이라도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게 좋은 게 있다 하면은 우리도 해주면은 주민들한테 그만큼, 이건 안전 진단을 해주고 수리는 우리 업체 가서 하라는 거니까는 그만큼 우리 그 행사 목적에도 맞고 주민들한테도 분명히 더 많은 이런 도움이 될 테고 해서 이 행사하는 목적을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이제 구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우리 행사 목적으로 구입을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는, 지금 여기서 거기까지 말씀은 못 드리는데, 검토해보면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 효과 대비, 이 예산 대비 효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행사를 하려면은 이제 행사의 규모나 성격이 지금 이제 2003년부터 해왔던 거에 대해서는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본인이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여러 지금 지자체들이 이게 이제 명절 때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행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처럼 이렇게 이제 협회에서만 하는 곳들이 있고, 인근에 이제 대덕구 같은 경우만 해도 교통안전공단이나 이제 다른 유관기관들하고 대전시 이제 차량관리사업소라든가 이런 데들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앞서서 이제 본 의원이 그 말씀드린 대로 이 1년에 한 번 하는 그 이 행사에 과연 이 유지 관리비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행사를 진행하는 이 주차장에 와서 본 의원도 몇 차례 이제 이 진행하는 상황을 지켜봤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대비해서는 지금 이 구입에 대한 필요성이 그렇게 과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더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진단기 이제 충분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 봐서는 이제 이왕이면 점검해 주시는 서비스에 조금 더 질 높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제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사용 이제 빈도에 비해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부분은 이미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부분 했는데 혹시 업데이트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그거까지는 제가 저기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국장님도 잘 모르시긴 하시겠지만 저 또한 모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올리실 때는 최소한 저희보다는 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카센터를 운영하시는 분께 직접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4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야 된대요. 근데 이게 무상이 아니고요. 비용이 또 발생한대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신차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또 무용지물이래요. 그럼 새로운 진단기로 또 교체를 하셔야 된대요. 그럼 실효성 면에서 너무 비용 대비 딱 봐도 1년에 한 번 사용하는 건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쭤봤더니 웬만한 카센터에서 2-3개씩은 다 구비하고 계시대요. 여기 카센터 운영하시는 분은 벌써 4-5개, 차종에 따라서 뭐 수입차용 따로야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조금 더 이제 혹시 귀경길이나 이렇게 하실 때 명절 때 안전이나 이제 최소한의 이제 기본적인 서비스를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 진단기는 말 그대로 고장난 부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방을 하러 건강검진 받는 거랑 아파서 병원 가는 거랑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르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비스를 이제 이분들도 바쁘신 와중에 해주시는 게 감사하다면 저희가 따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조금. 네네. 예, 60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예, 이분들께 카센터 하시는 분들 최소한 2-3개씩은 있으시니까 가지고 오셔서 좀 대여료 식으로 해서 뭐 기타 운영비를 조금 더 올리신다든지 뭐 이거 진단기 한 대당 뭐 10에서 20만 원 정도씩 대여료 식으로라도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 이제 수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한다라는 식으로 조금 다른 방법을 좀 모색하시는 게 전체적인 이 비용 대비 이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한번 다시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여 부분은 말씀을 드려봤거든요. 저희도 이제 한 번 행사니까. 근데 예. 당신들 생업하고 관련돼 있는 전자기기를 갖고 오시는 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나름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네네네.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거라면 저희 구 재정도 한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예,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이제 이걸로만 해서 모든 차종을 다 점검이 되면 좋겠는데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차종에 따라 또 진단기가 다를 수가 있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2대 가지고 어차피 그럼 다른 진단기가 또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구입하려고 했던 진단기가 외제차나 우리 국산차를 두루두루 그래도 제일 폭넓게 예, 그렇다긴 진단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기존 기관에서. 그분들이 이제 이런 거 하면은 예산 대비 그래도 예.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이제 그것까지 예. 추천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신 것 네, 같긴 네. 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11페이지의 순세계 잉여금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세입 특별. 네. 이게 지금 12억 정도가 이제 확정이 된 게 예. 이 결산을 통해서 이제 남은 예산을 이제 지금 세입에다 투입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예산 증감사위에 보니까 2022년에 교부됐던 미집회계액 8억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예.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남은 거죠? 주차장 조성? 어떤 주차장이지? 태평일동 주차장? 태평일동 주차장하고 그 태평일동 주차장하고 중촌동 주차장 공사하면서 부족했던 부분 네. 추가 편성해서 남은 예산이라고 남도 합니다. 8억이 남아가지고 지금 이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간 거예요. 예. 향후에 그러면은 그 두 곳에서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세요? 지금 뭐 완료가 된 거예요? 다 사업 완료됐습니다. 다 완료하고 지금 8억이 남았다. 예.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22년도 교부금 특별교부세 중 용도 변경에 따른 미집행액이 8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잔액이 아니라 미집행액이에요? 그러니까 잔액이죠, 잔액. 잔액이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18페이지에 보면은 내부거래 지출로 해가지고 주차장 특별하게 수익금, 여유자금, 예탁을 이제 저희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다가 넣었단 말이죠. 18억 가까이를. 그쵸. 예. 이제 이 예탁하는 이유가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이자 문제죠. 그냥 놔두는 이자 겁니다. 수입이죠? 예, 이자 수입이죠. 이제 본의원이 이제 기획 홍보실 관련해서 이제 예산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 재원을 이제 그 해 당해년도 사업 예산에다가만 전부 투입을 하고 있다. 분명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이제 그걸 분리시켜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이 2024년도에 저희들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하셨죠. 예. 그 수급 실태 조사에 의해서 25년도에 혹시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향후에 진행하시려고 이제 뭐 계획 이게 하시는 게 있으세요? 지금 공영 주차장이나 저기는 따로. 네.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건 없지만 내부적으로 그 야구장 들어서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주민들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그렇잖아도 부사동하고 문창동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야구장에 들었으면서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주민분들도 그게 이제 주차장 특별하게 세입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은 열심히 단속해서 그 돈으로 주차장을 좀 져주면 이렇게 늘려주면 좋지 않겠냐. 많은 거 원하지 않는다. 그때 거기는 땅이 없으니까 포켓으로 한두 개라도 계속 예산되는 한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도 그 생각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계획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취지가. 네네. 근데 이제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남았다 해가지고 이 돈을 그대로 그냥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다가 넣어버리고 이자 수입 부분만 감안을 하는 게 아니라 특별회계를 우리가 설치한 취지가 있으니까 그 취지에 맞게 이 돈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하면서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지 문제 아니에요. 네. 재정화 기금으로 넘겼다 다시 또 돈을 이쪽으로 돌려놓으려면은 절차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소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굳이 이거를 그 재정 안정 기금으로 넘겨야 되겠냐. 수거 실태 조사도 해도 야구장 주변 말고라도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이 필요해서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장소들이나 상황들이 발견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조사에서 끝나지 않고 그 조사를 통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실행 방안을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갈 때에 이제 이 재원 부분이 중요한데, 재원을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회는. 그래서 기업 홍보실의 예산을 할 때도 본위원이 했던 부분이 무조건 이거를 그냥 다 일반 예산이나 이런 데 편성하지 말고 특별회계나 지금 이제 다른 기금들 또 여러 군데 설치된 기금들이 있어요. 거기들에다 재원을 좀 분배를 시켜서 저희들이 이제 현안 사업이라든가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투입을 해서 좀 활용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주차장 특별회계는 분명히 주차장 문제가 한두의 문제도 아니고 저희들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재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은데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본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한번 더 생각을 하시고 재원의 또 운영에 있어서 조금 폭넓게 좀 생각을 하시고 운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한 30억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땅을 사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야구장 주변도 그렇고 뭐 그 주차장 전체 우리 17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놨어요, 이미.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그 30억 한도 내에서 계속 오는 그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조금 한두 개의 주차장이라도 증설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아까 네. 말씀에 2025년에 공영주차장 새로 추진하는 곳은 전혀 없잖아요. 지금 6개월이나 지났는데. 그동안 검토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하도 해달라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할까 우선 검토하는 데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이제 신중하게 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그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이렇게 좀 신중하면서 좀 더 빠르게 이렇게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중구청 관내 전 직원들이 다 수고하시고 이제 고생하시지만은 특히 우리 주차관리과 과장님이야 직원분들이 수고가 가장 많다고 보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 주차 위반, 주정차 위반 그 민원 상당하지 않습니까? 아마 사무실 들어가기도 전화 오면은 아마 겁날 거예요. 예, 아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그런데 이 주차 민원 때문에 아마 많이 민원도 받고 또 주정차 위반 그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한테도 항의 전화가 아마 많이 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수장이신 분도 한번 저하고 대화해서 우리 주차관리과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아요, 이런 말씀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 주차관리과 직원분들이 고생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자, 우리 그 세입 부분에 자치구 특별 조정 교부금 좀 볼게요. 예, 예. 예, 설명자로 3페이지 또 사업에서 359쪽 좀 볼게요. 이제 특별 조정 교부금이 5억이 들어오고 또 이 12 보조금이 또 4천만 원이 이제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4천만 원 예산은 재난안전 특별 교부세로 이제 들어온 부분이네요. 자, 우리가 노란색 횡단보도를 이제 쏙쏙 볼 수가 이제 있어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렇게 좀 설치가 좀 돼 있죠. 예. 본인이 이렇게 보더라도 노란색이 확 들어오니까 이 운전할 때 운전 시야에 노란색이 딱 들어오니까 아마 주위를 살피는 이것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제일 적은 스위스 여기도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전 국가 전역에 모든 이제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했다는 걸 책에서 보았습니다. 또 미국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글꽃 초등학교, 대흥 초등학교, 목양, 성모, 문화 대문초, 또 삼성 어린이집, 동양 유치원 이렇게 위치가 선정이 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국장님도 이렇게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노란색으로 있는 것이 또 확 눈에 들어온다. 네, 시인성이 좋죠. 그렇죠. 네. 이제 그 흰 선은 이제 비닐 수지로 원료를 했기 때문에 페인트로 기본적으로 조금 미끄럽다. 비가 오면 훨씬 더 미끄럽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모든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좀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하실 때 어떠십니까? 여건만 허락한다면은 모든 구역 다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사고 없이 해주는 게 맞는 거지요. 네, 그렇죠. 예. 어린이뿐만 아니라 그 이제 행동이 민첩하지 못한 이제 연세 드신 이제 어르신들도 노란색이 확 들어오니까 아마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제 좀 더 바라는 것은 예산이 좀 더 수반이 돼서 모든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 조정 교부금을 보니까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노란색 횡단보도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 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그 7페이지에 자원순환 정거장 운영 관련돼서 좀 네. 이
차량 운행에 대한 혹시 그 이동 경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계획이? 이동 경로요? 예, 예. 자원순환 정거장이 이제 차량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 찾아가는 찾아가는 이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찾아가는 거죠, 이거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학교 아니면 이런 일단 동에서 네. 좀 장소를 선정해달라고 그래서 동의 의견을 많이 들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찾아갈 수 있는 대상은 뭐 학교 학습이라든지 어르신들 이렇게 많이 계신 곳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보통 이제 하루에 한 곳 정도 가는 거예요? 두 곳이요. 두 곳 정도. 오전 오후. 오전 오후로. 네네. 이게 그러면 연간 운행 계획이 그러면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동식인 경우가 네. 저희들이 이제 뭐 지금은 이게 이제 뭐 자산 취득이라든가 이 운용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부분만 지금 이제 계상이 돼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차량 유지비라든가 연료비라든가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유지비가 이제 고정식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동 경로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잡아놓지 않게 되면은 이제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차량 운행 이 빈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게 이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친다 하면은 이제 주민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고정형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항상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클린하우스 스타일은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동식이다 보니까 이 쉽게 말해서 이 재활용품에 관련돼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과 또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돼 있다면은 기대 효과를 충족시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이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제 동에서 선정을 해서 가다 보면은 이제 이 차량이라든가 또 차량이 정차를 하고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골목길이라든가 좀 이제 주차 공간이 부족한 부분들, 단독세대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차량 진입이 어려워서 진입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생길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 차량으로 하다 보면은 뭐 차량 고장 또 이제 뭐 지금 차를 어떤 차를 구입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노후화 문제도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또 전기차나 뭐 이런 차가 아닌 게 뭐 경유차라면은 또 이게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또 반대로 경유차라면은 그 사업에 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유차는 차량 구입을 아예 안 할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그 동에서 장소를 지정해주면 일단은 저희가 이제 추진 방법을 주차해놓고 거기에서 설명하면서 교환해주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라 크게 그러니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주시면은 호응도가 높아지겠지만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1년 쭉 진행 사업을 하면서 관심도라든가 이런 게 떨어질 수도 있다. 홍보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치면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우려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주민 참여도와 또 이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이게 이제 따져보면 2020년부터 이제 이 공동주택 분리배출하고 그 이듬해 이제 단독세대, 다세대주택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5년 넘게 돼가면서 안 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역시도 지금 그냥 이 배출하는 요령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정확히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또 이제 하는 건데 이거를 함에 있어서도 이 참여도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관련된 문제는 또 해결 방안이 또 따로 있는 것인지.
차량 접근은 일단 저희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중구 내에서 차량이 진입 못해서 하는 데는 안 선정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는 그 지역 주민이 아니고 장소를 차량 진입이 가능한 이거를 장소에서 위해서 할 거기 오려면은 때문에 그 차량이 정차를 하고 이거 사업 이제 뭐 거기서 자체적으로 그 차 안에서 이제 설비들이 있어서 할 거 아니에요. 네. 거리가 있으면은 그 주민들이 오겠냐라는 거죠. 이 평상시에 낮 시간대에 그것도 이 분리배출을 위해서 그 먼 거리까지 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미끼도 있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거고 이게 올해 이제 장비하고 인력 투입을 한다고 치면은 26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연간 사업비가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고 계세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연간 사업비 정도. 그는 좀 계산 안 해보셨어요? 이제 26년에 본 예산에, 자, 요번에 이제 저희가 어쨌든 추경에 자원순환 정거장 운영에 관해서 차량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세워드렸단 말이죠. 네네. 그럼 26년에 이제 사업 계획을 1년치를 세울 계획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차량 구입하고서 올해도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운영을 하실 거고, 그러면 26년부터의 이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 정도는 추산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차량 유지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 외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 발생하는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간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을 하시느냐고. 지금 그 차량 구입하는 거 빼고 하면은 저희가 봤을 때 인건비 한 4,400에다가 일반 운영비 한 4,500 해서 1억 이내에 연간 1억 정도에 들어간다. 예. 그 비용들이 했을 때 국장님이 이 자원순환 정거장 운영에 대해서 사업 성과랑 비용이랑 해봤을 때 과연 이게 맞는 방법이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 사업은 평생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일단 주민들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환하면서 홍보도 하고 수집도 하고 이러면은 분리수거 생활화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언제 뭐 예산 때문에 미루고 계속 아니, 해야 예산 되는데 때문에 이제 미루는 건 아닌데 예. 이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제 무슨 장점은 있겠죠, 이 사업에. 장점은 이제 재활용품에 대한 그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라든가 인식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건데 이 방안이 그렇게 이제 초기 비용도 이렇게 들어가고 연간 1억씩 들어가는 이 비용을 투입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그만큼 따라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본인이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 비용에 대한 부분하고 주민들의 이제 참여 부분이 가장 이 사업의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지속 가능성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는 협력 체계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민 홍보의 파트도 좀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는 분명히 좀 단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위원회 볼 때는 장점도 있어요. 이제 이 뭐 고정식보다는 사업은 이제 다양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뭐 홍보에 대한 유연성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분명 장점도 있겠지만 반면에 이제 이 단점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 단점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면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차량 구매만 해서 딱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연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 내외의 비용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을 해마다 투자를 하면서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게 수도했을 때 또 매몰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 차량 비용이라든가 이제 인력 채용,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전에도 지금 저희들이 다양하게 이제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20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찾은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하라 이렇게 지시 이렇게 한다 문서로 하고 그냥 말로 했던 거지 직접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직접 하나하나 가리켜가면서 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방법이다 생각해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 중에 찾은 건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장점도 있겠지만 이제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클린하우스 부분도 그래요. 이것도 이제 뭐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도. 시범, 그쵸. 시범으로. 네, 시범으로. 두 개소. 네, 두 개소 설치를 더군다나 하려도. 12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해보려고. 12 지원을 받아서 어쨌든 10이든 9이든 어떤 이제 이 세금으로 재원을 투자를 하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네. 이 사업에도 분명 장점은 있어요. 그죠? 장점이 있으니까 이제 시범 사업도 하는 모든 거고. 사업의 장단점은 그쵸? 다 네.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본 의원이 이제 짚어주고 싶은 거는 이제 단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줄여서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거냐, 비용 대비했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이 행정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냥 장점만 보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업이. 단점은 그냥 버리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 단점을 장점으로 이제 바꿔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또 연구를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메꿔 가야지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부분도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주민들이 분리배출, 앞서서 얘기한 순환정거장 마냥 이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개선이 아직도 좀 미비하다라는 판단 하에서 또 이것도 설치를 하는 것일 거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본 의원이 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자원봉사하는 분들을 배치를 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제 그분들한테 물론 교육은 하시겠지만, 그분들도 이제 이 분리배출 요령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직 이제 일반 주민들처럼. 그런 교육은 하시겠죠. 아, 예. 교육을 하는 거고 그게 분리배출이 힘든 거가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거는 아닌데 생활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몸에 익숙지가 않은 거죠. 자원봉사자분들은 딱 정해진 분이에요. 항상 그 일을 하는 분이고, 요즘 더군다나 이거는 자원봉사 하시는 그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어르신들. 아니, 그러니까 분리배출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데, 그러면 조건이 그 분리배출에 대해서 잘 하시는 분만 뽑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잘 하게끔 교육을 시켜서라도 아니, 적정한 그러니까 그분들을 배치를 뽑아서 해야 되는 교육을 시키지겠지만 사람마다 다 연령도 틀리는 거고 지금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냐라는 부분에도 약간의 의심은 있어요. 본의원이 여러 차례 뭐 전문가들을 뽑는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고 뭐하고 다 해봤지만 간혹 그렇게 오시는 분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상당수 있었다라는 거죠. 경험치상. 지금 국장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해 왔을 때, 지켜봤을 때는 아닌 분들도 분명히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전문성 문제라든가 지금 직원분들 정도 이상의 수준의 이 환경이라든가 분리배출의 필요성도 그분들도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되고 요령에 대해서도 정확히 인지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자칫 관리가 안 되면은 이제 그 위생 문제에 대한 민원이 상당수 제공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뭐 시범으로 2군데를 하겠지만 차후에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볼 때는 이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곳들이 또 생기다 보면은 형평성 문제도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효과가 좋다 치면은 또 뭐 많은 분들이 요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때 이제 형평성 문제라든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자원봉사를 운영하면서 이제 그 실비 보상에 있어서 그분들이 생각할 때
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또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일을 하시면서는. 우리는 요 정도 수준을 생각을 하는데 그 자원봉사분들께서 실제로 일을 하면서 느껴보시면은 그거보다 좀 더 높은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은 고민을 하셔야 될 거다. 이 사업을 하면서의 문제는. 그리고 종례적으로는 이 사업에 또 종착지로 가면은 이제 그 스마트 분리배출기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IoT를 이용하던가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인력은 좀 배출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 기기 쪽으로 해서 그런 뭐 이 본부에서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 시스템을 보니까. 그래서 이 장점을 이제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끌어가시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 이제 체크를 해 가시면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사업 추진에 앞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게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자원순환 정거장도 그렇고, 클린하우스도 그렇고, 많이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줄인 이유가 일단은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일리 있는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러면 시범으로 해보자. 특히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게 다 우리가 문전 배출이거든요. 근데 안 되는 곳이 우리가 계속 여태까지 해오면서 저기는 어쩔 수 없이 문전 배출이 안 돼. 그래서 그 도로상에 아니면 길거리 구퉁이에 이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어. 인정을 아무리 하시라고 집 앞에 내놓으라고 해도 안 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중에 제일 안 되는 곳 두 곳이라도 한번 시범을 해서 뭔가 좀 개선되게 좀 해보자 해서 최소한도로 잡고 또 그것도 구비가 투입이 안 되는 방법을 찾아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직원들이 해가지고선 그 사업비를 확보해온 겁니다. 그래서, 요 예산은 좀, 오랫동안 그냥 생각만 갖고 이렇게 미뤘던 사업인데, 다른 곳 지금 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최소한 클린하우스도 그렇고 가능하다면 이 자원순환 정거장도 직원들이 좀 일을 해보고 거기에서 더 좋은 방향을 찾아서 더 이상 이렇게 맨날 하던 방식이 아닌 또 점진적으로 좀 개선되는 이런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삭감하겠다는 표현은 안 했는데 부장님이 스스로 삭감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니요. 이게 제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도 좀 챙겨줬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같은 경우가 이제 유가보상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사업을 하면서는 이제 계도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하나 하고, 저희들 이게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이게 과태료가 한 30만 원 정도 되죠. 분리배출 위반이. 저희들도 부과한 적은 한 번도 없죠. 예,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도 한번, 부과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 홍보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이거 위반했을 때에 부담에 대한 것들도 좀 한번 홍보를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굳이 이제 이분들한테 이제 부과하기도 힘들잖아요. 솔직히 이게 어떤 분이 배출했는지 찾아가는 것도 역학조사도 힘들고. 하지만은 좀 이게 단연 동안 수차례 그런 계도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식 자체가 많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런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한 번은 또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것도 좀 한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많은 부분에서 좀 세심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세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세열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7쪽, 8쪽 관련해서 그냥 편하게 좀 국장님이랑 대화를 좀 나눌까 싶습니다. 네. 지금 자원순환 정거장도 그렇고
클린하우스도 그렇고 보면은 분리배출 관련해서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쓰레기 버리는 문제 뭐 이런 거 갖고 지금 그 준비를 하려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예, 거를 예. 좀 줄이고 뭐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보면은 재활용에 관한 인식 개선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그 지금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주민들이 재활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분리배출 이런 거를 잘 몰라서 그 버리고 뭐 이런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몰라서가 아니고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재활용할 수 있게끔 배출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저만 해도 그 집에다가 그 분리를 해서 싸놓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기회만 되면은 집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하고요. 근데 다행히 제가 사는 곳은 아파트라 그거를 버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다 그러면은 집에다 두다가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수거한다 그러면은 중간에도 또 내놓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그 쓰레기 배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단 그런 쪽에 그 가구들을 최대한 줄이는 게 우리 구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클린하우스 운영하시는 거는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뭐 그 단속 얘기도 하고 하셨지만은 제가 그 아마 그 태평이동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삼부아파트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다고 그래서 민원이 많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뭐 버리는 분이 있나 가서 같이 기다리면서 본 적도 있고 정 안 되다고 뭘 했냐면은 그 투기를 감시할 수 있는 그 CCTV 설치를 예, 예. 했었거든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쓰레기가 그쪽에 버리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꼭 단속이 아니더라도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분들이 편하게 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가 그런 노력을 계속 한다 그러면은 아마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만은 자리를 잡혀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클린하우스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좀 준비를 우선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곳에 해서 그 지금 아시죠? 어느 지역이 불법 분리배출이 잘 안 되고 쓰레기가 수시로 나와 있고 하는 거는 예, 하고 예, 계시죠? 다 알고 있지요. 예. 근데 이제 그것까지도,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문전 배출이 안 되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클린하우스를 일단 시범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되는 곳이랑 안 되는 곳이랑 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전 배출이 가능한 데는 내가 관리 가능하기 지금 때문에 되는 되게 거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면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거의 잘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일반 다세대 주택이나 그다음에 일반 주택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게 좀 잘 안 되는 거고. 네네네. 아파트는 그쪽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이 관리인분들이 있으니까 그 잘못 배출해도 그거를 속아내고 해서 되는데 일반 아니, 주택지 제가 이런 데는 다시 말씀드리는 예, 예, 거는 예. 누구든 집안에 그런 걸 쌓아두려고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있으면 바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네네네. 거고 다행히 내보낼 곳이 있는 곳은 편하게 내보내도 큰 문제가 없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게 없는 데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과에서 클린하우스라든가 뭐 이런 안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준비를 못해서 자꾸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거는 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구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클린하우스로 해서 커버할 수 있는 게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매년 2개씩만 한다고 해도 뭐 1억 가까이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선 급한 데 2곳을 하는데 그럼 또 급한 데가 또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되기 때까지는 우선 그 순환 정거장을 이용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좀 막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호 보완을 해가면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는 한정적으로 뭐 하고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적당한 장소가 있는 곳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 우리가 지금 2개 하는데 또 더 이게 잘 되면 더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장담도 없습니다. 지금은 가장 우선적으로 그 어려운데 문전 배출이 어려워서 일정 공간이 주민들이 눈살 찌푸릴 정도의 그런 장소를 두 곳에다 해놓는다는 거지. 장소가 이 도심에서는 마땅치도 않아요. 의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아마 그 환경관리위원들 쉼터 조성 문제에 갖고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계속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습니다 했는데 지금 거의 돼가죠. 지금 네네, 뭐 맞아요. 일부 동 빼놓고는 다 됐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안 될 거다 생각하고 계속지만 노력을 하니까 어떤 결과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크린하우스를 다른 지역에 또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뭐 장소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찾다 보면은 분명히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시범 사업이니만큼 어떤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게끔 잘 관리를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류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국장님, 지금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제 우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또 이제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예산 자체를 이제 예산에 올리셨다가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2곳을 설치해 보시려고 이제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냥 예산 자체로만 한번 훑어봤는데 본 예산 때는 10곳 설치하시려고 2억 1천만 원, 2억 2천 정도 올리셨었고요. 그리고 지금 추경리는 2곳인데 5,200만 원. 물론 이제 운영하면서 조금씩 운영비라든지 뭐 기타 보상비는 이제 편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제 클린하우스 구입비, 시설비만 보면 좀 금액 차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있나요? 지금 10개 할 때 금액하고 지금 2개 할 때하고 금액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그때 10개로 올리실 때는 시설비가 클린하우스 구입비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자산 및 물품 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도 지금 이렇게 올리셨었거든요. 아, 네. 그 클린하우스에 놓을 그 함, 예. 분리 배출 함, 그 가격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왜 차이가 났는지. 아. 그때 10개 했을 때나 이제 그 장소, 수량의 문제였던 거지. 뭔가 중간에 하시면서 설치하면서 계획이 바뀌신 건지 그 함에 왜 갑자기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이 클린하우스 10이 네네. 확보 금액에 맞춰서 이제 금액을 낮춰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이제 시범 사업으로 진짜 추진적으로 역점으로 하시는데 이왕이면 좋은 거 해서 제대로 하셔야죠. 그 돈이 하면 지금 그러니까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금액이 그때 배가 뭐예요? 당시도 더 차이가 의원님들 나는데. 걱정이 구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 이제 이렇게 많이 하지 않냐, 외부 재원을 갖다 쓰면은 좋지 않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저희가 우려하는 건요. 매일 재정을 투입하는 데에 비해 결과물이 지금 안 좋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타구보다 뒤처지고 하니까 그걸 우려하시는 거지 싸구려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역점으로 하신다면서요. 역점으로 하시는 건데 그럼 잘 제대로 된 거 해놓으셔야죠. 이래가지고 2개 해놓고 안 되면 그대는 어떡하실 거예요? 의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하실 거예요? 아니 제품 자체는 그 지난 본 예산에 구입하려고 했던 거하고 요 지금 현재 사고자 하는 거는 이제 돈에 맞춰서 한 건 사실인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돼서 그럼 반대로 왜 본 예산 때 그렇게 금액 크게 올리셨어요?
아유, 참, 그때 이제 하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금액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따지시면 조금 더 지금이 한 배로 차이나게 비싼 거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처음부터 조금 계획을 10곳을 해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고생하신 직원분들, 과장님 이하 분들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이왕이면 처음에 하더라도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좀 제대로 된 걸로 해서 힘드시지만 처음에 시작이 반인 것처럼 마무리까지도 또 좀 이제 열심히 당연히 해주시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결과물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방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운영은 이제 아무래도 절감하시기 위해서 이제 자원봉사자 분들을 이용하시려고 이제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분들이 한동안은 계속 지켜보시고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낮에는 이제 정리도 하셔야 되고 청결 유지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본의원이 알아본 거는 자원봉사자분들이 4시간에 10,000원 받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르신 분들 중에 가능하신 분으로 이렇게. 그렇지만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도와주시긴 하시겠지만 요즘 여름도 길고 겨울도 춥고 그렇다고 그게 실내에 설치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이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절감 차원을 떠나서 그래서 많이 우려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 지역들 보면 결국은 기간제 근로제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해가 돼요. 이미 설치를 해놓으면 이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더울 때 게다가 이제 뭐 완벽하게 청결한 물품으로 나오지도 않을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관리 운영 쪽에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님비 문제예요. 일단 사전 설명 때 예비로 이제 지정해 놓은 곳이 10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곳을 선정하시겠다고 했어요. 하셨지만 또 막상 이분들 입장에서는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일 수도 있지만 조금 꺼려하실 수도 있거든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적인데도 내 집은 안 돼, 내 주변은 안 돼. 이런 스타일, 워낙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뭐 음식물, 폐기물 이제 뭐 할 곳도 그래서 계속 지연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요조사남은 그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신 내역이 좀 있으신가요? 거의 이 정도면 이제 2곳을 거의 확정 지셔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2곳은 일단 예산을 해주시면은 선정할 거고요. 그 대상지는 여러 곳이 있는데 예산이 이제 확정되면은 대상지는 선정할 거고요. 이곳이 이 선정하려고 하는 데가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2곳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대해서는 그게 국장님하고 과장님 직원분들 생각이신지 그분들하고 소통이 웬만큼 돼서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를 준비하고 계신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우선이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장소고.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확실치도 않은 것 같고 괜히 주민들하고 그거 의견 듣고 이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이 확정되면은 장소는 여러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설명회는 분명히 하면서 원하는 곳에 이거는 뭐 하루 이틀 둘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기피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 아니면은 할 수도 없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해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원하는 장소에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단 본 예산에 올라왔을 때도 이제 예산이 되면 그렇게 하실 계획은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벌써 6개월이나 딜레이 됐잖아요. 근데 또 그분들 설득하고 설명회 하시고 하다 보면 또 이 예산이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한편으로는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빠르게 추진해 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시범적으로 추진하시는 사업인 만큼 기후환경과 이제 역점 사업 중에 하나이니까 조금 더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계시겠지만 대안 마련과 정책의 장단점을 면밀히 좀 따지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수 의원입니다. 의장님, 우리 김각진 과장님을 좀 잠깐 발언대로 모실 수 있습니까? 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김갑진 이제 과장님, 이제 공로수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1차 정리에 또 예결위까지 끝까지 자리를 이렇게 지켜주세요. 공직생활을 이제 오래 하셨는데, 공로에서 들어가기까지 한번 감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누구나 다 겪는 일이고요. 이게 지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35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네요. 그리고 중구에 온 지 지금 23년? 이렇게 됐는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직원들이나 보는 눈이나 의회에서 이렇게 청장님이나 그 간부님들이나 전 직원들이 이렇게 볼 때 제가 어떻게 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 게 저는 제일 행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물론 그 구민들을 위해서 다 똑같이 의회나 이제 이렇게 집행부나 똑같이 그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저는 자부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후배들이 더 채워주리라고 믿고 있고요. 어쨌든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부족하더라도 좀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예. 예,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제 예결위, 끝까지, 우리 또 국장님께 자료도 좀 준비해 주시느라 하여간 하시는 이직거리 과정에, 정말 감사함을 한번 드립니다. 예. 우리 국장님 마지막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저도 이제 휴가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의회 때만큼은 이렇게 나와서 국장님 뒤에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힘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나왔습니다. 어쨌든 우리 마지막으로 의회 의원님들 위원장님 비롯해서 어찌됐든 직원들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좀 많이 그 배려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하여간 그러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갑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가 경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40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및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개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했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통해 개수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향사랑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개수 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개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4 회계년도 결산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부구청장 문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오한수 예산결산특별위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4년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결해 주신 예산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 시 제시해 주신 다양한 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례의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과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노력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회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